안녕하세요. 오늘 문제지는 지금 지문이 길었죠. 그래서 지문 기록지로 일단 난이도 조정을 했고, 문제 수준은 시험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학원 평균이 76점 나왔으니까 평균 76점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고요. 지금 문제를 풀면서 지문은 길었잖아요. 그러니까 답 나오면 체크하고 통과 그랬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시간 내에 풀 수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문제 이상한 지문들 하나도 없었고 빌빌 꼴 문제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제는 득점을 해줬어야 정상이고 평균 이하로 맞으신 분들은 그 부분 어디가 잘못됐는가를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너무 실망 말고. 그래서 오늘 문제가 가장 쉬웠을지 모르겠어요. 다음 주 문제가 더 어려울지 않을까 오늘보다는 그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쉬울 때는 푹 올라오는 게 맞긴 맞아요. 자, 그럼 문제를 보겠습니다. 1번 문제. 중기업 용어의 정의에 관한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판례 태도를 연습했어요. 그래서 이 용어의 정의는 일단은 단순형이 있고 응용된 문제, 요게 주로 출제가 됐고, 다음에 이제 오늘은 판례이기 때문에 쉽게 맞췄을 걸로 이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올해 지금 출제가 확실시되는 부분이에요. 용어의 정의는 1번 지문이거든요. 무료로 토지의 매매를 알선하였습니다. 중기업으로 볼 수 없다. 자, 무료로 해주는 있는 중기업이 아니죠. 그럼 중기업 용어의 정의는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중기업이라 함은 일단 출발이 뭐로 해요? 다른 사람의 의뢰, 일정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의뢰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일방의 의뢰도 포함이죠. 일방 의뢰 포함이고 다음에 일정 보수를 받아야 되니까 무료로 해주는 행위는 절대 중기업이 될 수가 없다. 다음에 약속 요구까지만 했거든요. 이건 중기업이 될 수가 없죠. 이렇게 되고 다음에 중개를 업으로 해야 되니까 우연한 기회에 한 번 정도 소개했습니다. 계속 반복성을 띠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연한 기회에 한 번 정도는 절대 업이 될 수 없죠. 그러니까 오늘 요걸 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1번 질문 무료로 토지에 대한 매매를 알선한 지는 중기업으로 볼 수 없다. 맞고요. 2번 질문입니다.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컨설팅의 부수와의 중개를 업으로 했어요. 등록을 안 했다 하더라도 이거 부수적으로 하게 되면 중기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맞고요. 3번 일방 당사자에 의해 중개사물 거래를 알선한 경우도 중개업에 해당된다. 맞죠? 자, 다음에 4번지입니다. 우연한 게 위례예요. 이거 중개업으로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없다.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라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정답 체크가 안 돼 있네? 4번 맞죠? 정답 체크를 안 해놔서 내가 답을 모르면 어떡하지? 자, 다음에 5번 질문. 알선 중개를 업으로 했습니다. 알선 중개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이거 객관적으로 판단할 것이지 주관적 의사에 따라 일정한 게 아니죠. 그래서 판례 이 정도만 정리를 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2번 문제로 갑니다. 용어의 정의에서 일단은 꼭 출제가 되니까 이해를 꼭 해두시고 2번 문제는 이제 예비적 문제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임목에 대한 부분을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개사물 문제는 지금 매번 내고 있고 박스에 넣어서 분양권, 대토권, 세차장 구조물, 권리금, 근전, 채권 이런 것들 주로 물으니까 이건 쉽게 다 맞춰버려요. 그래서 일단은 준부동산 한번 연습을 하고 갑니다. 그 중에 이제 17회와 20회 때 임목을 물어봤기 때문에 임목을 한 번만 정리하는데 갑니다. 기억지문 임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효력입니다. 임목을 배원했어요. 여기에 미친다 안 미친다? 배원에어 분리된 임목에도 미친다 그랬죠. 예, 그래서 미친다 틀렸고 토지의 임차인에게 속하는 임목이 저당권의 목적이 되어 있다. 그럼 임차인은 저당권의 승낙 없이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없죠. 그래서 지상의 임목이 임차인의 소유예요. 그러면 저당을 잡았는데 그 저당권자의 동의가 없이 승낙 없이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맞고요. 그 다음에 임목은 별개의 부동산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토지와 분리와 별도로 양도할 수 있죠. 예, 그래서 틀렸고 리을 지문입니다. 임목 소유자가 법정상권을 취득한 경우는 그 지류는 당사자나 약정에 따릅니다. 그래서 임목은 법정상권 취득할 수가 있는데 이때는 그 지류는 당사 약정에 따르고 이거 약정에 따르는데 약정이 합의가 안 되면은 법원이 정하는 걸로 가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정도 이래 두시는데 그러면 지금 옳은 것 찾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옳은 것이니까 박스형 문제는 답을 칠 때 꼭 한번 보고서 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옳은 거니까 정답은 니은과 리을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빠진 내용이 지금 뭐가 있느냐?
임목 등록 원부에 등록된 곳에 한하여 임목 소유권 보존등기할 수 있죠. 임목 등록 원부에 등록이 돼 있어야 된다. 반드시 등록이 돼 있어야 되고 그래야 소유권 보존등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토지를 처분하더라도 그 지상의 임목에는 영향이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 임목에 대하여 만약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등기관이 했어요. 하게 되면 직권으로다가 임목이 소재하고 있는 토지 등기 기록 어디에다가 표제부죠. 토지 등기 기록 표제부에다가 임목 등기 기록을 표시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점을 또 이해해 주시고요. 이게 자, 그다음에 이제 임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다. 임목법에 규정이 없는 것은 부동산 등기법을 준용한다는 점. 이 정도 이제 감을 잡아두시고요. 그럼 이제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빠졌는데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출제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 재단저당법의 내용을 우리는 두 가지 정도는 기억하고 가자. 그럼 재단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다. 그럼 이게 집합물로서 일체가 돼갖고 전체가 한 개의 부동산이라는 거 이해하고 있어야 되죠. 전체가 한 개의 부동산이고 재단에 속한 물건들은 별개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단에 속한 것들은 독립중상물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재단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거든요. 그럼 이거 저당 잡아야 되죠. 저당 잡아야 되는데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날로부터 저당권 설정 등기 몇 개월 내에 들어와야 돼요. 10개월 내. 10개월 내는 저당 잡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거 저당 안 잡게 되면은 이 소유권 보존 등기 자체가 무효입니다. 그리고 재단에 속한 물건 중에 토지나 건물은 등기 기록이 있잖아요. 그러면 재단에 속한 이 토지나 건물이 재단에 속했는지 안 속했는지 이 사실은 어디 보면 알 수 있다고요? 해당구, 토지 건물 등기 기록, 해당구를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랬죠. 지상의 수목 집단이 임목인지 아닌지 여부는 표제부를 보고 토지 등기 기록 표제를 보고 이 토지 건물이 재단에 속했는지 안 속했는지는 해당 등기 기록, 해당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됐어요? 이 정도만 이제 커버를 해주시고요. 역시 뭐 출제 가능성 높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예비적 차원에서 임목을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일단 3번이었고요. 넘어갑니다. 이제 3번 문제. 정책심의위원회 올해 출제할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정책심의위원회에서 꼼꼼히 챙겨달라고 그랬습니다. 요약집을 펴가지고 반드시 이건 읽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틀린 것은 그랬으니까 1번 질문입니다.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한 감정, 대리, 용역, 상담을 한 적이 있다. 또는 그 안건 당사자와 친족 관계가 있다든가 배우자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척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제척 사유에 걸린 위원은 일단은 그 안건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되죠. 이게 회피 아닙니까? 그러면 스스로 회피를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제척 사유에 해당되는 위원이 회피하지 않았다. 해촉할 수 있죠. 누가요? 국장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잘 안 보였죠? 그러니까 오늘 주어를 바꾸는 지문들이 몇 개 있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 주어를 바꾸는 지문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주어는 밑줄 치면서 시작해버리면 바로바로 이건 보여요. 그래서 위원장 틀렸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해촉할 수 있죠. 임명권자가 국장이니까 해촉도 국장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정답 2번 나왔죠? 그럼 다음 질문 읽을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 그리고 이제 통과해야 됩니다. 오늘 지문들이 길었기 때문에. 문제지가 무려 8장이나 나왔어요, 지금. 8페이지가 나왔는데 시험장에서는 주로 문제지가 5페이지 반 정도, 그러니까 5페이지 반 아니면 6페이지 정도가 나올 거예요. 근데 오늘은 지문이 그렇기 때문에 무려 8페이지가 나온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2번 지문 정답 됐고요. 다음 3번 지문이에요. 여기는 위원장이 지금 국토부제 1차관이 당연직을 하고 있죠. 그럼 부위원장이 없죠. 부위원장이 없으니까 이자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면 이자가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는 거예요.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소비자원의 임직원을 재직하고 있는 위원입니다. 이거 위원 될 수 있죠. 이거 푸는 요령은 기억했어요. 누가 위원이 될 수 있느냐 암기하지 말자고 그랬죠. 누구누구는 될 수 없다라고 내버리면 틀렸다고 그랬죠, 이거. 그럼 한국소비자원의 임직원을 재직하고 있는 자 위원 될 수 있고요. 다음에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위원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공인회계사라든가 또는 변호사는 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감만 잡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5번 지문 있지 않습니까? 심의위원회 출석한 위원 및 전문가에게는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은 제가 강의를 잘 안 하는 부분인데 당연히 위원회에 출석하면 여비 수당 줄 수 있겠죠? 당연히. 여기다 또 정답 쓰신 분 있어요. 이걸 못 봐가지고.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푸는 스킬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쭉 지문을 읽었는데 1번, 2번, 3번, 4번 지문 다 익숙해요. 근데 5번 지문이 낯설어. 그렇다고 여기다 답을 치면 돼, 안 돼? 안 되는 겁니다.
이거 뭔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이제 스킬의 문제인데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5개 지문을 모두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지문들 이렇게 봤는데 만약에 낯선 지문이었잖아요. 낯선 지문은 정답이 아닐 확률이 80% 이상이에요. 낯선 지문들은 여러분들이 아는 거에 정답이 있다는 걸 꼭 명심하셔야 된다. 아셨죠? 그러니까 낯선 지문의 답을 되도록이면 자제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답을 치면 안 돼요. 근데 여기다 답을 치시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우리 학원 통계는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수업을 바로 들어왔는데 다른 학원 다운 통계를 보면요. 이거 3번 문제죠. 틀리신 분 대다수 5번에 쳐놨어. 답을. 대다수. 왜? 이게 지금 낯설거든. 그래갖고 이걸 못 봤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정도 감 잡아두시고요. 자, 그럼 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말이에요. 여기 이제 나머지 내용도 우리가 연습을 충분히 해왔죠, 지금. 그래서 위원장은 국토부제 1차관이 당연직으로 하죠. 위원회 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몇 명? 7명 이상 11명 이내로 산다.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있죠. 자, 이거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심의의결하는 사항이 뭐냐. 이 부분은 이제 가볍게 이해만 해두는데, 일단은 중개보수 변경이 된다. 그럼 여기서 심의의결하는 사람 맞아요? 중개보수의 변경. 맞죠? 다음에 요거 시험 등 자격 취득에 대한 사항입니다. 여기서 심의의결하는 거 맞죠? 또 그 다음에 이제 중기업 육성이라든가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들 심의결하는 거 맞죠? 이때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을 정한 거예요. 그럼 시도의사는 이거 팔로우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밖에 이제 여기서 심의결한 사항에 더 뭐가 있느냐? 우리 시험 시행 기관장은 원칙적으로 시도의사의 국장이에요. 시도의사죠. 그럼 국토부 장관이 직접 시험 수준의 균형률로 시험을 시행할 수 있죠. 이자가 시험을 시행한다. 여기 의결 거쳐야 되죠. 다음에 당해년도 시험을 치르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 의결 거쳐야 되죠. 또 상대평가를 한다. 의결 거쳐야 된다 그랬죠. 그럼 상대평가란 말은 선발 예정 인원을 공고한다든가 최소 선발 비율을 공고한다. 그럼 이거 상대평가죠.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뭐 최소 선발 비율은 아니지만 상대평가가 어쨌든 상대평가를 하게 되면 여기 의결을 먼저 거쳐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위원회에 대하여 기피 신청 들어갔잖아요. 당사자는 재책사유에 걸린 위원을 기피 신청할 수 있죠. 그럼 기피 여부를 결정할 건지 이걸 갖다가 여기서 결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정도가 더 있다는 거 이해를 해 두시고요. 올해 지금 출제가 예상되는 부분이니까 충분히 숙지를 해 주시고요. 연습에서 이제 계속 연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험 제도가 지금 다시 나왔죠, 문제가. 그럼 이 시험 제도에 대한 부분은 출제는 잘 안 하는 부분이고 작년 시험에서 시험 제도와 자격증 양도 대여를 물어봤기 때문에 우리는 실 가능성이 커졌어요. 그러나 이제 예비적 차원에서 역시 연습을 하고 하는데 1번 지문 꼭 알고 있어야 되죠, 이거. 미성년자 공인중개사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없다의 문제는 시험을 볼 수 있다, 없다죠. 시험을 볼 수 있다, 없다의 문제. 그러니까 미성년자는 공인중개사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소속 공인중개사는 될 수 없죠. 중개보조원도 될 수 없어요. 대공도 될 수 없고 법인의 임원 사원도 될 수 없습니다. 중개업종사 금지죠. 자, 다음 2번 질문입니다. 국토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합니다. 여기 기출지문이죠, 이것도. 사후 승인이에요, 사전 의결이에요? 사전 의결이죠. 그래서 사전 의결을 거쳐야 된다. 그래 틀렸고. 자, 다음 3번 질문이에요. 국토부 장관은 시험의 합격자 공고일로부터 1월 내 시험학제 공사일정을 교본다. 자, 이것도 기출지문인데 조심해야 되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것을 못 보신 분은요, 국장 시도의사 등록관청에 뜨면은 무조건 밑줄 긋고 체크하라고 그랬죠, 이거. 그러니까 눈이 지금 합격자 공고일로부터 1월 자격증 교부 여기에 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런 식의 질문은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법도 마찬가지라고 했는데 이렇게 주체가 안 보이신 분들은 꼭 밑줄을 긋고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바뀌어야 돼요? 시도지사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 틀렸고. 자, 다음 4번 질문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자격증에 대여를 했다고 그랬죠, 지금. 그러면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다 맞았어요. 근데 주어가 틀렸죠? 등록관청이 아니고 시도의사예요. 역시. 그래서 이렇게 주체가 안 보이시는 분들은 꼭 밑줄 긋고 시작하시면 바로 보여요. 그래서 이것도 기출주문이었죠. 이게 24회 때는 또 어떻게 낸 적이 있냐면요. 이렇게 낸 적이 있어요. 자격증을 대여한 자에 대해서는 그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이렇게 낸 거예요. 진짜 치사한 지문이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등록증이나 자격증이 나오면 한 번쯤 체크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격증을 묻고 있는지 등록증을 묻고 있는지.
그러면 자격증을 대했으니까 자격을 취소해야 되지 등록 취소가 아니죠, 이거. 그래서 이 부분 요거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의외로 여러분들이 많이 속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이제 풀어주시고요. 자, 그다음 5번 지문 내려갑니다. 무자격자가 거래를 성사시켜 작성한 계약서입니다. 여기에 우리 개업공사가 도장만 찍어주는 거예요. 그런 형식만 취했어요. 이건 대여로 볼 수 있다고 그랬죠? 대여로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5번이 정답이었어요. 예. 자, 그러면 4번 문제 있잖아요. 의외로 지금 이 문제 다른 학원에서는 많이 틀렸어요. 의외로 많이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어가 안 보이는 거지. 주어가. 그러니까 이런 식의 지문들 안 보이는 지문은 꼭 이거 푸는 요령을 숙지하고 국장 시도의사 등록증은 무조건 밑줄 긋고 체크한다. 그럼 이거 다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눈이 뒤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앞쪽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런 식의 지문은 난이도 상급의 지문들이에요. 다. 그래서 주의를 꼭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5번 문제로 내려갑니다. 이제 등록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 등록에 대한 부분은 등록 기준이 중요하고요. 물론 등록 기준은 우리가 충분히 연습을 했고요. 등록 절차, 그다음에 등록 위반에 대한 사항을 꼭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등록 위반에 대한 사항은 주로 이제 제재에 관한 사항으로 연결이 되는데 6번 문제에서 연습이 돼 있어요. 이거는. 자, 그럼 5번 문제 나갑니다. 등록으로 옳은 것을 모두 구분하는데 옳은 것. 지역협동조합은 중개사무소의 등록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등록 기준 적용받지 않는다. 맞습니까? 우리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발생법인은 등록 기준 배제했죠. 그래서 특수법인에 대한 특례가 3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거 아주 시험 볼 때마다 잘 물어본다고 그랬습니다. 먼저 법인의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 특례. 근데 시험에서 이렇게 내면요. 이건 난이도 하급의 지문이에요. 어떻게 물어보는 게 이제 상급으로 넘어가냐면요.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은 그 대표자가 공인인계사 아니어도 된다. 맞아요? 임원의 3분의 1이 공인인계사가 아니어도 된다. 맞죠? 그 다음에 실무교육을 받을 필요도 없다. 별도로 건축물 대장이제인 건물에 중개사무소 확보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상급의 지문이에요. 이건 하급의 지문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알아봤어야 되고. 그 다음 특수법인 두 번째 특례가 특수법인도 분사무소를 둘 수 있죠. 이때 그 책임자는 공인인계사에 한다는 요건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아주 잘 묻는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지역노격은 보증 설정 금액이 얼마 이상? 1,000만 원 이상이죠. 근데 이게 지금 현재 개정이 예고돼 있기 때문에 내년서부터 시행해 이거 2,000만 원 올리는데 어쨌든 내년서부터 시행이니까 이 부분은 올해 쉬겠죠? 일단 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일단 타겟입니다. 그래서 기억지문 일단은 등록기준 적용받지 않는다. 맞고요. 니은지문 자연인의 경우 공사가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에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맞습니까? 이거 놓칠까봐 일부러 지문 출제했는데 일단은 이 지문보다는 우리 소속 공인인계사는 중개사무소에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맞죠? 이중소 금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인인계사가 아닌 자는 자연인의 경우는 절대 등록 불가합니다. 자격증 무조건 있어야 돼요. 이게. 그래서 니은지문 맞습니다. 다음 디귿지문 중개사무소에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국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수수료. 자, 국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수수료. 이거 기억하고 있죠? 우리가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런 식의 지문이 뜨면 일단 이거 해결 어떻게 하시라고 그랬어요? 답에서 제낀다.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런 식의 지문이 나오면 일단 이건 정답에서 제끼라고 그랬어요. 근데 알아야 될 때가 있다고 그랬죠? 그게 이거. 수수료. 수수료 뭐라고 나와야 된다고요? 지방자치단체 조례. 조례가 나와야 되죠?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해야 된다. 등록 신청 수수료니까 이거는 시군구냐 시도냐에 따지면 이건 시군구 조례죠. 시군구 조례에 따른 수를 납부해야 된다라고 나오거나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수를 납부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바로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요거 이제 연습이 안 되신 분은 요거를 만약에 맞았다고 하신 분은요. 반드시 오답 노트 만들어갖고 기억을 계속 살리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리을 지문.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등록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요건 알아봤죠? 언제까지? 10일,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협회 통보사항 암기하고 있죠. 등, 신. 그래서 이런 단답형 지문에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협회 통보는 다음 달 10일까지인데 등, 신으로 암기하고 있다. 등록사항 통보하게 되고 신고사항 통보하는데 등록사항이라는 게 등록증을 교부했을 때 맞죠? 그럼 등록증 재교부는 통보사항이 아니에요. 당연히 아니고
등록을 취소했거나 업무 정지 때렸어요. 업무 정지가 등록을 정지시킨 거죠, 이거. 그러니까 이건 통보예요. 그렇다면 자격 취소라든가 자격 정지는 시도의사가 하는 거죠. 그럼 이건 통보사항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고사항은 전부 다 통보사항인데, 분사무소 설치 신고,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휴업 신고, 폐업 신고, 기간 변경 신고, 재개 신고 모두 통보고, 고용 신고, 종료 신고 모두 통보해야 되죠. 그래서 이 신고사항은 다 통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정도 이제 감을 잡아두시고, 자, 그럼 옳은 걸 하겠으니까 정답은 기억과 디귿이었어요. 기억과 니은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답 1번이었어요. 예. 자, 그러면 다음 문제 6번 문제로 갑니다. 이제 등록 관련해서 이 문제를 또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한 분들이 계시는데 1번 집은 알아보셨어요? 우리 서식 있잖아요. 서식 문제를 40문제 중에 꼭 한 문제씩 내고 있거든요. 꼭 한 문제씩 내고 있는데 28회 때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 서식 내용을 물어봤고 29회 때는 그 우리 토지거래 허가 신청서 있죠. 그 서식을 물어봤고 30회 때는 일반 중개계약 서식과 휴표 핑고서 서식을 물어봤고 31회 작년 시험에서는 일반 중개계약서, 전속 중개계약서 공통점을 물어봤죠. 서식 내용에서 그걸 물어봤는데 지금 1번 지문 있지 않습니까? 이거 19회 기출 유사 지문인데 지금 우리 등록 신청서든 서식에는요 모두가 종별 기재란이 있어요. 종별이 뭔지 알죠? 개공에 종별 표시란이 있거든요. 서식에 전부 다 있는데 그러면 법인이 있고 공인중개사가 있고 법제 7638호 구칙 제6조 제2항에 따른 개업공사가 있죠. 이자가 중개인이죠. 근데 유일하게 등록 신청서 서식에 있잖아요. 중개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중개인은 등록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등록 신청서 서식상 개업공사의 종별란은 법인과 공인중개사만 있습니다. 중개인이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1번 지문 바로 틀렸습니다. 알아봤어야 되고요. 2번 지문서부터는 알아봤죠. 이거 보증 설정 시기 엄청 잘 묻는다고 그랬는데 중개사무소에 등록을 한 자는 즉시가 아니죠. 엄개시 전까지 틀렸고 다음 3번 지문입니다. 공인중개사일지라도 등록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럼 이거 중개업하면 안 되죠. 이거 등록을 해야 됩니다.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틀렸죠? 그럼 공인중개사인 자는 등록을 안 했다면 공인중개사 사무소란 명칭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부동산 중개를 쓸 수도 없다. 공인중개사일지라도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중개업을 해서는 안 되고 공인사무소 부동산 중개란 문자를 써서는 안 됩니다. 맞죠? 간판 이름에 그렇게 쓰면 안 되고 다만 공인중개사라면 등록을 안 했을지라도 중개업에 종사하지 않을지라도 공인중개사란 말은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구분되세요? 구분하고 있죠 이거. 그래서 공인중개사라면 공사란 말은 쓸 수 있어요. 근데 사무소 간판에 공사사무소 부동산 중개란 문자는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틀렸고 자 다음 4번 질문입니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중개업을 하는 자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는 자 무등록업자죠. 미등기 부동산 전매중개 의뢰했거나 그 자에게 중개를 의뢰했다 하여도 그 자를 처벌할 수는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틀렸죠? 의뢰행위 자체는 처벌할 수 없다. 이게 자 그럼 마지막으로 공인개업공사가 다른 개업공사의 소속공사가 됐다. 이거 이중속이죠. 등록 위반에 대한 사항인데 엄청 잘 묻습니다. 이거 그러면 개공이 다른 개공에 소속이 되면 이중속이니까 등록이 취소된다죠. 이거 그러니까 읽으면서 취소된다는 꼭 체크해야 되죠. 될 수 있다 이러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취소된다 맞습니다. 근데 소속 공인중개사가 이중속하면 자격 정지죠. 그리고 1-1이고 중개보조원이 만약에 이중소가 걸리면 1-1이다. 다만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소공이 이중소한 때는 자격 취소예요. 아주 잘 묻습니다. 그래서 이중속 제재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죠. 그럼 정답은 5번이죠. 그래서 6번은 정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봤고요. 7번 문제로 가십니다. 역시 이제 결격사유 문제를 풀어쓰는 문제 유형으로 지금 나갔는데, 전형적인 문제 유형으로 볼 수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 문제는 되도록이면 거의 다 맞췄어야 됩니다. 그러면 해당하지 않는 자로 했죠. 그럼 박스형 문제에서 지금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옳은 거냐 틀린 거냐, 이거 거꾸로 쓰는 걸 조심하자. 그럼 해당하지 않는 걸 하겠으니까 양벌 규정 이하여 벌금 받았습니다. 결격 아니죠? 그럼 해당 아닙니다. 그러므로 X 치는 거예요. 다음 니은 지문. 변호사법 위반 후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벌금. 만기 출소 떴죠 지금? 그럼 만기 출소하고 몇 년 지나야 돼요? 3년 지나야 된다. 그러므로 얘는 결격에 해당하는 거 맞죠? 그러니까 결격에 해당합니다. 3년 지나야 된다. 만기 석방, 만기 출소, 만기 출감, 집행 종료, 사유죠 다. 그래서 요즘 이제 만기 출소 이런 식으로도 안 내고요. 집행 종료, 집행 면제 이렇게 직접 냅니다. 그럼 이제 3년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경합범. 한 번쯤 연습만 하고 하는데, 경합범은 우리 법 위반죄와 다른 법 위반죄를 저질렀는데 이걸 한꺼번에 재판하는 거죠. 이걸 경합범이란다. 그럼 경합범에 대해 벌금형 때릴 때는 분리선고하라고 했죠. 해서 우리 법 위반 벌금 200이죠 지금. 그럼 얘는 결격이 아니다. 결격이 아닙니다. 다음에 리얼. 형법을 위반했더라도 집행유예 받으면 결격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지금 형법에서 새로 신설됐으니까 일단은 징역 2년 맞고요. 집행유예 4년의 밑줄이죠 지금. 그럼 집행유예 4년이면 4년 지나야 되죠. 그러면 4년이 경과된 자예요. 결격이 아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년 지나면 아니다. 그러면 집행유예는 결격이 이거 집행유예 기간 동안만 되고 있고요. 선고유예에 해당한 자는 당연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 알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음 지문이요.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무한책임 사원으로 있는 합자회사예요. 그러면 무한책임 사원은 이거 사원 맞죠? 사원이 맞고, 그러면 결격자가 사원으로 있는 합자회사 한 명의 회사입니다. 이건 결격 맞죠? 결격. 임원이 결격에 해당돼 있으면 법인이 결격이다. 그러니까 결격이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해당하지 않는 자라니까 정답을 기어, 디귿, 리을로 쳐야 되죠? 3번에 쳤어야 되지 1번에 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거꾸로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해당하지 않는 자라 했으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결격사유 문제, 정통 문제를 거의 봤고요. 자, 그럼 이제 8번 문제로 갑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개 업무 파트로 들어왔어요. 그럼 중개사무소에 대한 내용인데,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한자는 지첩시 사무소에 간판 철거해야 되죠. 지첩 철거한다. 그럼 안 하게 되면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 들어가죠. 누가? 등록관청이. 이렇게 되고. 그럼 간판 철거사는 단순한 기사항인데 일단 폐업 신고했거나 중개사무소에 등록을 취소당해도 간판을 지첩 철거해야 되죠. 그럼 휴업이나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이거 철거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해해 두시고. 자, 그러면 1번 지문 맞고요. 2번 지문. 업무정지 기간 중인 개업공사도 승낙서를 위반 없어 다른 경우와 공동 사용할 수 있다. OX, X. 2번 다 맞추셨죠? 그래서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업무정지 개공은 다른 개공한테 승낙서를 주거나 다른 중개사무소로 이전 신고함으로써 공동 사용할 수 없죠. 이렇게 되고. 근데 빈 사무소는 갈 수 있다고 없다고? 빈 사무소는 갈 수 있죠. 근데 그거는 물어볼 일이 없으니까 일단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 개공에 5개 광고물 설치문은 없죠. 그럼 5개 광고물이 때문에 이거 뭘로 이해해야 된다고요? 간판. 간판으로 이해하라고 했어요. 반드시. 그래야 표시 광고가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개 광고물이다. 그러면 벽면 이용 간판, 돌출 간판, 옥승 간판이 있는데 여기는 등록증에 표기된 개공의 성명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간판은 성명서라는 얘기밖에 없다고 그랬죠. 연락처를 표기된다.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맞고요. 자, 그다음에 4번 질문이에요. A군에서 B군으로 사무소로 옮겼습니다. 근데 A군에서 위반 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 때려야 되죠. 근데 행정처분은 B군 군수가 하는 거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전 후 등록관청이 때리게 된다. 잘 내는 질문이고. 그다음에 5번 질문이에요.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를 합니다. 광고 시에는 중개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를 광고에 포함해야 된다. 맞아요? 우리 광고 나갈 때는 공통 명시사항이 성명소연 등이죠. 그래서 성, 명, 소, 연 등을 명시한다. 그럼 개공의 성명, 법인은 대표자의 성명이고 중개사무소의 명칭, 중개사무소의 소재지. 그러니까 공통 명시사항은 뭐냐면 광고할 때 사무소에 관한 사항이에요, 이거. 그래서 연락처 나가야 되고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번호예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번호하고 사업자 등록번호는 틀리다는 거 아시죠? 개설등록번호하고 사업자 등록번호는 틀리죠, 지금. 자, 그래서 일단 성명소연 등을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맞았죠, 이것도.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문제가 틀릴 거이 없네. 틀릴 거이 없어. 아무리 봐도. 이게 오늘 100점짜리가 안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100점짜리 나올 것 같은데 오늘 제가 통계를 아직 안 보고 나와서 다 맞으신 분 내가 물어본 게 잘못됐나? 다른 학원 최고 득점이 97.5점이었는데 두 분이 91.5점을 맞았어요. 한 분은 6번 문제를 틀렸어요. 6번 문제를 틀렸고 또 한 분은 30번이었던가? 분묘기지권과 장사법, 농지법을 틀렸어요. 그래갖고 그 농지법 틀리신 분은 세상이 다 아는 걸 본인만 몰랐나 봐? 그래갖고 내가 막 뭐라고 했습니다. 다 맞춰버리지 이걸 틀렸다고. 일단. 자, 그래서 이제 8번 문제로 9번 문제로 가십니다. 그럼 표시광고와 관련한 의미로 틀린 것을 그랬습니다. 그래서 표시광고 올해 지금 개정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연습을 하고 하는데 자, 1번 지문이요. 인터넷을 이용하여 표시광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추가 명시할 사항이 있죠. 그러면 이때는 종류별로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의 사항을 명시해야 된다. 맞죠? 이건 당연히 맞았는데 그래갖고 이게 인터넷 이용 광고할 때 이제 성명, 소연 등 외에도 총 기억나세요? 종가면 거소 기억나죠? 종가면 가서 총 사용 가능 방방 개수와 주차 관리비 체크해야 되죠?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게 기억하기가 힘들면은 건물의 경우 구조를 명시하는 얘기 없다고 했죠. 근데 이것도 위험해서 잘 안 내요. 결국은 아닌 거는요. 보존밖에 없어요. 보존 명시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거밖에 없다는 얘기죠. 중개보존. 뭐 내진 설계 적용 여부 이런 건 금방 알아볼 테고요. 이게 그래서 건물의 경우 내진 설계 적용 여부는 명시할 사항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이건 연습을 했고요. 그럼 이거 물건의 종류죠. 가격이고 면적이고 이거 거래 형태예요. 거래 형태. 매매 교환 임대차. 그다음에 소가 뭐예요? 소재지. 물건 소재지죠. 그다음에 이거 총 측수죠. 그다음에 사용 승인일 준공일을 말하죠. 사용 승인 건축허가일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이거 가능은 입주 가능일이죠. 그다음에 방향 방욕실의 개수죠. 그다음에 주차 대수 관리비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명시할 사항이다. 맞고 2번 지문입니다.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죠. 자, 이제 제재를 지금 연습하고 하는 건데 시세가 떴거든요. 시세 부당이 나왔어요. 그럼 바로 몇 년? 3-3이죠. 그래서 시세가 뜨게 되면 3-3이다. 그럼 맞고요. 자, 다음 3번 지문이요. 물건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존재가 떴습니다. 이건 부당한 표시한 거죠. 그럼 부당한 표시광고는 존다 과해죠. 과태료 얼마? 500과. 그래서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부당한 표시광고는 존다 과해로 암기했는데 존재하지 않는 물건을 존재하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뒤에서 더 물어봤어요. 이거. 그 다음에 과장되게 부동산 거래세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의뢰인에게 피해줄 우려가 있는 광고로서 물건이 존재는 하지만 중개할 의사가 없다든가 중개대상물이 되지 않는다든가 은폐, 축소, 누락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광고죠. 그래서 이게 바로 부당한 표시광고다. 그래서 정확하게 드시고 부당 표시광고한 자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니 야는 신고발에도 포상금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이것도 기억하시고 정리는 물어봤죠 이미. 자, 그 다음 4번 질문입니다. 국토부 장관이 정보통신서비스공유한테 자료 제공 요청할 수 있죠. 나아가 이거 부당한 표시광고인지 확인 좀 해줘. 조치를 요구할 수도 있죠. 이거 여기에 불응하면 얼마? 500과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5번 질문입니다. 모니터링 결과 보고 하는데 기본 모니터링 결과 보고는 30일이고 수시 모니터링은 15일. 그 다음에 조사 및 조치 결과 통보는 며칠이에요? 10일. 그래서 모니터링은 지금 중심에 국장이 있고 숫자는 30, 15, 10이다. 기억했죠? 그 다음에 기본 모니터링 계획서 내야 되죠. 기본 모니터링 계획서. 모니터링 위탁받은 기관이 국토부 장관 지출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내야 돼요? 12월 30일까지. 매년도 12월 31일까지 내년도 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이제 감을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분기가 몇 개월인지 아시죠? 누가 최근에 나한테 교수님 분기가 몇 개월이에요? 그러면 분기 다 아시죠?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니까 분기는 3개월을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3개월이니까 기본 모니터링 결과 보고는 30일 내에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정도 감 잡아두시고
이제 10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고용인으로 넘어왔어요. 이제 고용인으로 넘어왔는데 고용인은 물론 고용신고와 종료신고 이걸 출제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서류 갖고 지금 연습했는데 우리 소공사나 중개보조원 고용신고할 때 어떠한 서류도 첨부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죠. 다만 고용인이 외국인이었어요. 그럼 결격사유 미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돼 있죠. 외국인인 거, 요것만. 그래서 1번 지문, 3번 지문 모두 맞았습니다. 그래서 고용신고 소공사 하는 거거든요. 자격증4번 첨부하지 않죠. 그 다음에 실무교육 수료증 4번도 첨부하지 않아요. 중개보조는 어떤 교육 받아야 돼요? 직무교육. 그럼 직무교육 수료증 4번도 첨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고용인이 외국인이었잖아요. 그럼 이때는 결격사유 미해당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맞고요. 그래도 2번에 답 쳤죠? 고용신고 전자문서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종료신고는요. 명문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물어볼 일이 없어요. 근데 종료신고 실질적으로 전자문서 신고 된다고 그랬죠? 근데 이거는 이제 안 된다고 강의하시는 분 계시는데 이건 물어볼 일이 거의 없어요. 종료신고 된다고 했죠? 제가 종료신고 하고 왔다니까요. 전자문서로. 우리 저 사장님 거 공인인증서 비번 대봐. 그래갖고 비번 눌러가지고 내가 했다니까 직접. 이게. 그리고 비번 알려준데 나한테 엄청 찝찝해 하던데 나한테 알려줘도 상관이 없거든요. 난 그 숫자를 기억 못해. 숫자 기억 못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고용신고 전자문서로 할 수 없다. 틀렸어요. 그러니까 정답이 되겠고요. 다음 4번 질문.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하여 등록 취소 업무에 모을 수 있죠. 그럼 책임에 대한 부분은 가볍게 물어봤는데 지금 이 책임에 대한 부분은 소공이나 보조원의 업무상 행위죠.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공행위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개공은 민사 책임으로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죠. 이건 무과실 책임이죠. 연대 책임이에요. 그다음에 행정 책임으로서는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를 직접 먹을 수 있죠, 이거. 그래서 이 규정에 의해서 바로 이 책임을 지게 되고요. 양벌 규정 있지 않습니까? 소공이나 보조원이 징역벌금 위반에 따르면 개공을 벌금 때리는 거죠. 단 양벌 규정은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벌금 면하는데 양벌 규정에 따라서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벌금형으로만 처벌 가능하죠. 그러면 양벌 규정에 따라 징역형은 선고받을 수 없죠. 벌금형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역시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시험에서 소공이나 보조원이 금지행위를 했어요. 그럼 개공이 직접 등록 취소 업무에 먹을 수 있는 거죠.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종료신고는 며칠 내에 한다? 10일. 그래서 기억하고 있고요. 그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까지 해줘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참고사항으로 이거는 신고 위반이지만 백과가 아니라고 그랬죠. 종료신고, 고용신고 위반은 제재가 뭐다? 업무정지라고 그랬어요. 이건 한 번쯤 참고만 해둡니다. 나머지 내용은 뭘 묻냐면요. 실제 기출은 소공사 갑에 대한 설명이다. 우리가 1주차, 2주차 계속 이렇게 연습했는데 소공사 갑에 대한 설명이다 해가지고 이자가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자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제출 대행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이자가 확인 설명했을 때 거래계약서랑 확인 설명서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주로 물어요. 그러니까 쉽게 맞출 수 있고 책임에 대한 부분은 잘 묻지 않습니다. 물론 고용신고, 종료신고는 잘 묻고요. 이거는. 자, 그래서 정답 2번이었죠. 그러면 이제 11번 문제로 갑니다. 인장 등록으로 들어왔는데 올해 지금 인장 등록은 저는 개인적으로 실 걸로 보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 자주 냈습니다. 원래 2년 2번 볼 때 한 번 냈던 문제인데 인장은 우리한테 내는 게 유리하다고 했고, 만일 인장이 뜨면요. 개인 법인을 꼭 구분해서 지문을 읽어야 돼요. 개인을 묻고 있는 거냐 법인을 묻고 있는 거냐. 둘이 확인한 차이를 보이거든요. 개인이 등록할 인장은 성명 플러스 73이죠. 법인이 등록할 인장은 상업등기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죠. 다만 분사함소는 그 상업등기칙에 따라 법인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으로 등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등록 방법도 틀려 둘이. 개인은 신고서로 들어가는 게 원칙이죠 지금. 이게 이때 신고서로 들어가는데 여기에 등록증 원본 첨부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됩니다. 여기 도장 찍어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법인은 상업등기 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 둘이 완전히 지금 틀린 거로 되고 있습니다. 그럼 1번 질문이에요. 개공의 인장 등록은 중개 업무 개시와 동시에 된다. 틀렸죠? 업무 개시 전. 역시 시기 가지고 연습했고요. 다만 고용신고, 종료신고와 함께 할 수 있다. 다음 2번 질문. 법인인 개공의 인장 등록은 상업등기에 따른 인감증명 제출로 가름한다. 맞죠? 예.
다음에 3번님은요. 등록 인장을 변경했습니다. 변경록 들어가야 되죠. 며칠? 7일 기억하고 있고요. 4번님은 법인이 아닌 개업공사가 법인이 아닌 개공은 개인인 개공을 말하는죠. 등록 인장의 변경 신고라는 경우에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을 첨부해야 된다. 맞죠? 여기 도장을 찍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인장 등록입니다. 등록증 원본을 첨부하지만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겠죠. 이게 그래서 전자문서로 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됐네요. 이게. 자, 그러면 인장 등록을 확인해 봤는데 개공이 인장을 위반하면 이때는 업무정지, 소공이 위반하면 자격정지 이렇게 되고 우리 소공사 인장 등록은 소공 본인의 의무예요? 개공의 의무예요? 소공 본인의 의무죠. 그러니까 소공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맞죠? 이렇게 되고 근데 소공 자격증 개시 의무는 누구한테 있다고요? 개공한테. 그래서 그 의무자가 누구냐는 솔직히 잘 묻진 않는데 그런 것들을 그냥 쓸데없이 소공이냐 개공이냐를 바꿔내면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니까 우리가 연습을 많이 했던 겁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 나머지 인장에 대해서는 거의 뭐 틀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정도만 이제 이해를 해두시고요. 그 인장 등록 신고서 있죠. 인장 등록 신고서에는 제가 이제 정규 강의할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인장 등록 신고서에 여기 종별란 들어가겠죠. 법인인지 공인인규사인지 법제 7638호 부칙제입조 이항에 따른 개공인지 뭐 이런 것들 들어가는데 여기는 사유가 들어가요. 사유가. 서식에 사유 같은 거 안 들어간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는 인장을 분실했는지 훼손했는지 그 사유를 체크하게 돼 있어요. 이게 조금 특이해요. 참고만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서식 문제를 물어보면 상식선에서 일단 생각을 해보고 기억이 안 나면 어떻게 알아? 상식선에서 생각해보면 생각해보고 기억이 안 나면 어떡하죠? 찍어버려야지 이거 뭐해요? 고민할 필요가 뭐 있어? 맞죠? 그냥 가볍게 찍습니다. 그럼 돼요 그냥. 근데 그게 정답일 확률이 높으니까 걱정 마시고 이건 아닌 것 같아. 내가 서식을 만들었으면 이 내용을 안 넣을 것 같아.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공부에 탄력을 받았으니까 찍는 것도 실력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자, 그러면 12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이제 휴표 문제로 들어왔는데 휴표 문제는 이제 사전 신고라는 걸 명심하라고 그랬죠. 오늘 이 지문 연습했어요. 이제 간만에. 근데 솔직히 이건 잘 안 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2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할 때는 신고하러 가야 돼. 이렇게 내지. 이런 식으로 치사하게 말해요. 한때는. 틀렸죠? 근데 보였죠 이제. 그래서 어쨌든 3월을 초과하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할 때는이죠. 할 때는. 그래서 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장에 미리 신고해야 된다. 지체 없이 신고해야 된다. 틀렸어요. 일단. 자, 다음 2번 질문. 신고한 휴업기간의 변경 이유는 질병 등이 있는 경우에 하나입니다. 아주 제가 즐겨 쓰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휴업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죠. 다만 질병, 징집, 취약, 이역 경우는 6월을 초과하는 휴업이 되죠. 그러면 질병 등이 있는 경우에 하나의 변경 신고되는 거 아니죠. 그래갖고 누차 예를 들었듯이 4개월 놀아봤더니 너무 좋더라. 한 달 그냥 더 기간 변경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질병 등이 있는 경우에 하나 인정한다? 아닙니다. 다음 3번님은 이거는 뭐 잘 아십니다.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없다. 틀렸고. 다음에 휴업기간 중에 폐업할 수 있나요? 휴업기간 중에 폐업할 수 있죠. 그러면 그 휴업기간이 경과되기 전이라도 재등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업무정지 기간 중에 폐업을 했어요. 업무정지 기간 중에 폐업을 해버리면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는 재등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재등록할 수 없죠. 이건 결격이에요. 그래서 업무정지 기간 중에 폐업을 해버리면 업무정지 기간 동안은 결격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종사 금지야. 아예. 등록 안 되고 소공이나 보조원, 임원 사원도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휴업기간 중에 폐업을 했어요. 그 기간이 경과되기 전이라도 재등록할 수 있고 다른 계공의 소공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그 정도 이해해 두시고. 다음 5번 질문입니다. 계공이 폐업 신고한 다음에 일정 기간 지나 재등록을 했어요. 폐업 신고 전 위반을 이유로 등록 취소는 업무에 때릴 수 있죠. 이건 뒤에서 이제 확실히 연습을 했으니까.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중개 업무 파트 휴표까지 봄으로써 이제 다 했는데 여기서 그럼 빠진 내용이 뭐냐면 아주 잘 묻거든요. 휴업 신고, 폐업 신고, 기간 변경 신고를 위반했어요. 이거 위반하면 제재가 100과고 6월을 초과하는 무단 휴업 들어갔습니다.
6월 초과는 무단위업 들어가면 임취 같이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높아심에서 드릴 말씀인데 명칭, 게시, 휴법 신고 위반, 이전 신고 위반 다 백과거든요. 게시, 명칭, 광고, 그 다음에 이거 사무소 이전 신고, 휴법 신고 위반 전부 다 백과인데 이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에다 대고 가끔 가다가 과태료로 내는 게 아니고 이걸 벌금으로 바꿔낸다고 그랬죠. 이 정도도 한번 염두에 두고 있는다. 작년 시험에서 이제 과태료를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벌금형 부과 대상이 된다. 이 정도 지문은 알아보시겠죠.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자는 과태료 대상이죠. 5% 이하라든가 3천만 원 이하라든가 이거 그 다음에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아닙니까?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거지 벌금 부과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작년 시험에서 그렇게 바꿔냈죠. 그래서 일단 가끔 가다가 벌금으로 바꿔내는 경우가 있는데 백과 사유에서 일단은 그 점도 한번 주의해 주고. 자, 그래서 정답 5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3번 문제 중기계약으로 넘어왔는데 올해 지금 중기계약은 출제할까라고 그랬죠. 작년 시험에서 지금 빼먹었기 때문에 일반 중기계약이든 전속 중기계약이든 반드시 여러분들이 감을 잡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으니까 지금 국토부 장관은 일반 중기계약의 표준서식, 국장 일반 중기계약서 표준서식 권장할 수 있다. 이게 체크 포인트죠. 맞고 2번 질문 전속계약서 3년 보존 의무를 위반했다. 이거 생각보다 잘 물어보는 질문인데 우리 서류 보존 의무 위반 있죠. 3, 3, 5 이거 모두 뭐예요? 업무정지. 다만 중개 완성됐을 때 그러니까 서류를 교부 안 했거나 보존 안 했거나 서명 및 날인 안 했잖아요. 그럼 이건 전부 다 업무정지거든요. 근데 보증서에 대해서 설명을 안 했거나 교부를 안 했다. 이건 뭐예요? 이건 백과였다. 보증서 게시 안 해도 마찬가지죠. 그렇듯이 이건 백과다. 유일하게 서류 관련 사항 중에. 다음에 그러면 2번 니은지문 맞고요. 다음 디귿쯤은 전속계약은 약정이 없는 한 3개월을 유효기한으로 하고 있죠. 맞고 다음에 리을지문입니다. 우리 전속을 체결한 의뢰인은 위약금 지불의 의무, 소요비용 지불의 의무가 있고 확인 설명 의무 이하는데 협조할 의무가 있죠. 세 가지로 대별됩니다. 그래서 협조해야 된다. 맞죠? 이렇게 돼요. 그러면 정답 모두. 우리 박스형 11개 중에 모두가 나오는 답이 있다고 그랬죠. 모두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번 시험을 볼 때 우리가 박스형 지금 11개 정도를 내고 있는데 최근 시험에서 이 11개 중에 모두가 나오는 답이 꼭 하나 정도는 나오고 있어요. 지금 30회 때만 유일하게 2개가 나왔어요. 30회 때만 유일하게 2개가 나왔는데 모두가 나오는 거. 그러니까 모두가 나오면 엄청 찝찝하다고 그랬죠. 찝찝하다고 그랬는데 시험에 가서 우리가 32회 시험을 보는데 만약에 박스형인데 모두가 나오는 정답이 3개가 나왔다. 만약에. 근데 3개인지 4개인지 여러분들이 세고 보시는 분은 이미 합격 라인에 서 있는 분인 것 같은데 여유 있게 시험을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유 있게. 3개가 나오면 뭔가 내가 잘못된 거라고 봐야 돼요. 그죠? 아니 모두를 이렇게 옳은 거 틀린 걸 내면서 모두 나오는 걸 3문제씩 내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한 문제 정도 나오니까 참고하시고 그래서 정답 5번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자 그러면 13번까지 했으니까 커피 한 잔 먹고 갈까요? 네.